이낙연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소득 지급을 당의 입장을 고려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정책위 의장한테 다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2월 달부터 지급을 하겠다. 이해한다. 당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해 준 거라고 이해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그런 갈등이 이제 완전 마무리되는 이런 느낌이었고, 기존에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 재난 기본소득을 경기도민한테 막 지급을 하면 이게 방역에 방해된다는 희한한 논리를 들고 오신 분이 있었잖아요. 누군지 말씀 안 드릴게요. 저기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름 비슷하신 분 한 분 계십니다. 비대위원장이요? 물 나오는 비대. 그러니까 그 비대위원장 이름 비슷한 분 한 분 계시는데 그 논리가 이따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당대표 측근으로서는 뭘 해야 되냐면 뭔가 자신들과 결이 다른 사람을 쳐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당에 있는 사람이면 그 개혁 성향을 받아들여서 발전시키면 되는 건데 뜬금없이 호위무사처럼 견제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결국에는 졌잖아. 그러면 사람들 인식 속에는 반개혁과 개혁으로 프레임화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잘하는 것 같으면 오케이 그거 좋아. 일단 동의. 그렇지만 여기 또 다른 어떤 전제조건을 붙여가지고 나아가면 되는데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일수록 그게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아. 재난 기본소득을 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시다 라면서 이렇게 동의를 일단 해주고 이걸 같이 품고 다른 아젠다랑 같이 끌고 가야 되는데 약간 모자란 분들이 거기에 수문장처럼 지키고 이재명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그 이야기인 거고. 지금 보편 지급 지자체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맨 위에 경기도가 있잖아요. 보편적 뭐 재난 소득이 됐건 기본 소득이 됐건 간에 여기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맨 위에 1,399만 사실상 1,400만 명을 10만 원씩 지급하는데 그 외에도 자기 지자체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데가 이렇게나 많아요. 계속 늘어나겠죠. 상황은 이렇단 말이에요. 대세란 말이야. 그러면 굳이 그거를 방해하면서 본인들도 그 이야기를 하시는 본인들도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닐 텐데 프레임은 그런 거라고요. 반대하는 세력처럼 보이지 말라는 거야. 민주당은 최소한.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기 아까 대표적으로 이원욱 최고위원 이 양반이 이름을 걸고 넘어주시더라고. 이름. 그러니까 이건 기본소득이 아니다. 이건 기본소득이 아닌데 왜 기본소득이라고 하느냐. 이런 논란을 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기본소득의 개념 정기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는 매월 지급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을 부르면 안 된다. 이거 갖고 계속 물건 늘어지는 분 한 분 계세요. 제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분. 의미가 없다고 그게. 이름이 뭐가 중요해. 이게 처음으로 나온 명칭이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나라에서 뭐 구월미도 아니고 이렇게 전 국민을 하는 데서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죠. 이름이 중요하겠지만 이런 개념으로 가져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웃 나라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국민들한테 재난 기본 소득이나 어떻게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일본도 하고 미국도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고 1,300만이라는 도시 여러분들이 보지만 엄청나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 시행하고 이 시행에 대한 효과를 보면은 우리나라 정부도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시행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지금 경기가요. 아주 그러니까 지역 화폐를 왜 주겠습니까? 지역 경제가 완전히 우리나라가 무너졌어요. 겉으로 나오고 있는 택배 일부에 있는 기업들이 모든 거에 대한 재화나 그런 매출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려는 의미도 있어요, 이게요. 지금 이원욱 의원, 최고위원은 아니었죠. 생각 최고위원 나갔었지. 그러면서 이제 기본소득을 비판하면서 이제 경기도에 뭐 관련한 뭐 통계 수치를 들이댔는데 그 자체가 또 틀린 사실이어가지고 실제로 보면요, 경기도의 방역 상황이 매우 안 좋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경기도가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경기도 내 요양병원 312곳, 정신병원 97곳, 요양병원 2,817곳,
정신요양시설 6곳, 양로시설 98곳, 장애인 거주시설 313곳, 총 3,643곳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했어요. 코로나19. 그러니까 방역 상황이 안 좋다는 것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있을 법한 것을 먼저 조사해가지고 한때 경기도의 숫자가 많이 튀었었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런 게 있어요. 뭐 정파, 내 계보 이런 게 있어. 대선 주자들 따라서. 거기에 보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소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 친문 국회의원들 줄을 서내 만회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견제할 필요 있습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를 민주당이 하지 말라는 거지. 이재명 지사가 말하자면 도민들한테 재난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경기도가 망합니까? 안 망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5.18 묘지를 홀로 참배했다 이런 기사도 있었죠. 눈이 막 내리고 이렇게 막 질컥질컥한데 왜 갔을까요? 호남의 저기 푸른 나무의 고향이기 때문에 간 거예요. 호남의 민심과 이런 광주에 있는 민주 세력은요. 광주가 일종의 적통의 상징 같은 거예요. 호남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80년대 이후의 민주화는 5.18의 진상규명을 외치면서 투쟁해왔던 역사가 있고 그게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민주 세력의 절대적 지지하는 곳은 호남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정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에는 이낙연 지사라고 하는 대선 주자가 있잖아요.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 모든 지지층에서 이낙연 대표를 앞서고 있는데 호남은 어떨까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남은 왜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볼게요. 지금 이 밑에 위에 그냥 색깔 없는 곳은 이낙연 대표의 사면 주장이 있기 전에 지지율이에요. 이게 호남 지지율인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압도적으로 이낙연 대표가 앞서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표를 제가 드렸기 때문에 보세요. 근데 파란 선이 사면론 이후예요. 이후 그 밑으로 노란 색깔들인데 쭉 보시면은 1월 2일 YTN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26일 뉴스원까지 모든 지지율이 사실상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호남에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문 대통령 지지층, 민주당 지지층, 진보 지지층에서 다 앞서기 시작했는데 호남에서 이기지 못한 측면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노란 선으로 보면 그 모든 것을 다 이재명 지사가 뒤집어 버려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굳히기라고 봐야겠죠. 흐름은 지금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호남 민심에 무엇이 이걸 갈랐을까요? 사면뿐만 아니라 이재명 지사의 이런 지점들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호남 출신, 그것도 전남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표가 안 나오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바람직한 건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의 개혁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측면이 민주당을 좋게 할 요소가 분명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면 기여로 돼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그 많은 우리 쪽에 있는 시민들이 실망한 분도 있고 그런 거 있었지만 우리 쪽에서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협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모든 방향성들이 저 정책도 좋다라고 상대에 대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오히려 더 민주당에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들을 파티하는 분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좋은 정책들이 나올 것 같아요. 저기 선진국에서 나오는 정책들 그리고 나오지 않을 수 있는 정책들도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람 PD 아까 그 호남 지지율 표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거 잘못된 부분을 내가 알려드려야 돼. 왜 위에서 보면 윤석열 지지율 중에 칸 여섯 번째 40.3이라고 돼 있죠. 호남에서. 이거랑 이낙연 지사 거랑 바뀐 거예요 지금. 좋다 말았지 이 새끼야. 윤석열 3.0 이낙연 40.3 이게 이제 그때 당시에 12월 29일에 한 여론조사. 다시 한번 이거는 이 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어쨌든 계획 경쟁 하시라. 그러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호남 분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개혁을 끌어가는 분들이세요.
가장 빨리 알아보고 검찰개혁 찬성하는 비율 80%가 넘게 나오는 것이 호남입니다. 개혁하겠다 그러면 쉽게 표현해서 우리 고향 사람들이 성향이 뭔가 좀 선명하게 좀 잘 싸워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타협하려고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낙연 대표는 상당 부분 자기 전략을 바꿀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